결단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안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우리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자들께서 손을 맞잡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들어 올려 주셔서 대의원과 당원 동지들의 환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론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양손을 맞잡고 높이 올려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용소 숨친다. 우리의 한밤 별의 사랑 민중 속에 활짝 피어라. 손에 손 맞잡고 감사합니다. 단상 아래 내려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충북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순서입니다. 개회선언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임채정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회선언을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충북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당이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충북을 축하해주기에 많은 내빈께서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 오셨습니다. 김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영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재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유선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승남 선거관리위원님 오셨습니다. 문명순 선거관리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상환 선거관리위원님 오셨습니다. 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크게 환영합니다. 깊이 환영합니다. 만만치 않은 비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주와 울산 그리고 원주를 거쳐서 드디어 중원지방에 도달했습니다. 충북은 우리 지도상 중원입니다. 중원의 대회전을 그리고 중원의 약속, 그 중원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는 금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비바람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떠한 음해도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진군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우리 당의 주자들, 정권 교체를 이끌어갈 네 분의 선두들, 이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비바람을 뚫고 온 보람이 더더욱 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아름답도록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임채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낼 이해찬 당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도민 대의원 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절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 55%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불과 4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를 망쳤습니다. 747은 이육도 하지 못하고 불시착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잘 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 한 번의 공식 회담도 하지 못하고 이 정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올 12월에 정권 교체해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고 아이들 기르고 교육시키고 노인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지난번 큰 태풍이 와서 서남 해안권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완도의 양식장이 다 부서졌습니다. 나주의 배밭에 배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또 그 자리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그 자리를 다시 통과한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태풍이 쓸고 가는 자리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년 동안 애써서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온 꿈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태풍을 수습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문재인 후보 이 네 분이 중심이 돼서 이 경선을 정말로 역동적이고 감동적으로 잘 이끌어서 우리의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 반드시 새누리당을 패퇴시키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할 능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이 나라의 평화와 경제와 삶을 책임지는 제3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취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청주체육관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충북지역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임채정 당 선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화합을 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후보들의 연설이 시작되겠는데요. 12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연설 순서는 정세균,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서로 상처를 내지 말고 화합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자, 힘을 모아주자 이렇게 강조할 것 같고요. 반면 비문 후보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친노 세력의 기득권화를 비판하면서 두 후보가 박근혜 대항마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경륜과 국정 경험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후보들의 연설을 직접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의 연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 민주당이 뼈아픈 연패에 빠졌을 때 온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세균 국가 운영 능력 1인자, 40연패 민주당을 구한 승부사, 박근혜를 이긴 사람, 박근혜를 이길 사람,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정세균. 산업자무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5 정세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태풍을 뚫고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기 바랍니다. 충북 도민의 수건이었던 KTX 오송역을 만들어냈고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하이닉스를 청주시로 유치 결정한 기호 1번 정세균입니다. 저 정세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도민의 희망인 청주, 충주, 제천과 세종시를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중부 내륙 철도를 조기에 완성해서 태영과 생명의 땅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제주, 울산, 강원에서 3차례의 지역 경선을 치렀습니다. 바람도 조직도 없는 정세균에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한 표 한 표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표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비록 정세균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태산처럼 무겁고 바다처럼 넓게 민주당을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당원 동지들께서 민주당 경선을 이대로 놓아두시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는 지금 같은 무감동 경선, 마이너스 경선으로는 결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여론조사대로 따라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더더욱 박근혜 후보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경선의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편은 절대 안 되고 내 편만 된다는 패거리 정치, 당이 어떻게 되든 나만 이기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경선, 국민 경선은 어디 가고 묻지마 투표와 동원 경쟁이 난무하는 경선에 당원 동지들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충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 정세균을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멋진 이변의 역사를 이곳 충북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통합 행보를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를 찾아가고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정치로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이제 이미지 정치로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려면 벌써 가든지 사과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후보가 되고 나서 그것도 일방통행식으로 행차하듯이 가는 것에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득표 전략으로 따져서 100만 불짜리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 세력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정치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미지 정치, 모호한 정체성, 부족한 실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꽝 잡는 매처럼 박근혜 후보와 다른 컨텐츠를 가진 저 정세균이라야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박근혜 후보를 이긴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 원내 대표를 맡아 지지부진하던 사립합격법과 과거사법 입법을 성공시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당 대표를 맡아 연전연패하던 선거판을 뒤집었고 마침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박근혜 후보를 패배시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인천시장을 탄생시켜서 민주당 대선 승리의 꿈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종로에서 출마해 박근혜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한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 홍사덕 후보를 당당하게 물리치고 24년 만에 서울 정치 1번지 종로에 민주당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세균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잘못된 역사관과 기회주의 정치의 대명사, 불통 독선으로 뭉친 박근혜 후보를 확실하게 물리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누리당이 하우스푸어의 주택 임대 전환 정책을 내놓더니 어제는 우리은행이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서 밝히고 수십 번 이야기한 정세균표 하우스푸어 대책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 허락도 안 받고 국책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정세균의 정책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야당이 주장하고 제기하면 무시하던 새누리당이 정세균의 정책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도 똑 떨어지는 정책, 당장 실행해도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정책이 분명해서 부끄러운 것도 무릅쓰고 정세균의 정책을 빌려갔다. 역시 정세균은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정책의 대가, 콘텐츠의 대가인 것이 이 한 가지로 증명됐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통성, 실력과 국정운영 경험 3박자를 고루 갖춘 이 정세균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필승가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초선 의원으로 막 정치를 시작했던 1997년 IMF 환란을 맞았습니다.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젊은 피라고 조금은 우쭐했던 제 자신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이 목숨을 끊는데 명색 경제 전문가인 제가, 또 당에 영입된 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내 이름 석자를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말자.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였고 선당 후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은 고통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위기를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위기를 막아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배격하겠습니다. 제 개인은 물론이고 지연, 학연, 친인척, 측근, 제 주변의 어떤 것도 국민을 위한 정세균의 원칙과 신념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무능한 민주정권, 부패한 대통령이란 말은 결코 나오지 않는 깨끗하고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저 정세균은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정세균 정부에서의 성장은 과거와 다른 성장입니다. 국가는 계속 발전하지만 국민은 계속 가난한 성장. 국가는 발전하지만 성장의 결과를 분배하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도시, 부유층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민, 농어민의 삶의 질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저 정세균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적 줄 세우기로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횡포로 신음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유경쟁과 공정분배로 시장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세균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국민이 존중받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북 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약속드립니다. 정세균은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세균의 능력과 저력을 올바로 평가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 국정 운영 능력 1인자 저 정세균에게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험난 대통령을 만난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불능을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완식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장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손학규 후보자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피해도 많으셨죠. 이 지역 충북에도 사과, 배, 복숭아, 대추 등 낙과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것 말고도 상추, 고추, 채소 작물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은 농작물 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 품목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제도에 익숙지 않기도 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걸려서 보험회사가 실사가 나올 때까지 떨어진 과일이 땅바닥에서 그대로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농민들 마음의 상처는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을 정부가 즉각 선포해서 농민들의 피해 복구를 빨리 돕고 우리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농사에 나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농정, 좋은 농산품만 내놓으면 판매와 가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농정, 최소한도 생산비는 보장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대상 작물도 늘리고 어차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5% 이상을 지불하는 보험인 만큼 농작물 재보험이 농민의 이익과 편의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공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고 수출과 교역이 나라 경제에 가장 큰 골간을 이룬다 할지라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국가관 위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처해서 국가 식량 계획을 세우고 지금 27%대에 머무르고 있는 식량 자급률을 10% 이상 확대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서 이곳 충청북도에서 국민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는 농업 외에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입니다. 저에게는 충북과 관련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주병덕 충북지사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장관이 지사에게 감사패를 받는다는 것 별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오송단지, 그때 계획은 있었지만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제가 발벗고 뛰어서 모든 규제를 풀고 의료산업단지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충북은 이제 오송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오창산업단지,
충주의 기업도시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현직에 있으면서 세종시의 건설에 찬성하고 작년 민주당 대표 때는 민주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시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가며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충청도 유치에 찬성한 것 또한 저로서는 커다란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충청도가 어떤 곳입니까?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나라의 중심 이곳 충청도는 항상 정권 창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역대로 충청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당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 손학규 오늘 충청도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정권 교체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도의 마음을 저 손학규에게 주십시오. 충청북도에서 저 손학규를 민주당의 후보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웃기죠? 선거인단 3만 명은 이미 투표 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과 한 450명 되는 여러분들 대의원을 놓고 이렇게 공약하고 호소하고 열변을 토하고, 이거 웃기는 경선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저 여기 계신 여러분 대의원들만이라도 이 충정을 받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정의의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장기 불황이 이미 시작되어서 내주 시장은 얼어붙었고 수출도 줄고 투자도 줄고 있습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태풍이 몰려오듯 시시각각으로 시커먼 먹구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자리 불안, 비정규직 불안, 주거 불안, 복지 불안은 사회적 불만과 불안으로 연결되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50%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98%의 국민들, 특히 96%의 20대 청년층이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러한 좌절과 절망이 묻지마 살인이나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불안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 속에 국민을 편안하게 살릴 수 있는 경륜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국가 운영에 대한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입니까?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사회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입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서 남북의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손학규 말고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손학규 말고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당을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해 왔습니까? 이 손학규 말고 누가 박근혜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이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 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 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지금은 2002년이 아닙니다. 부산 경남에서 몇만 표 더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는 이명박에게 넘어갔던 중산층, 중간층, 중부권의 표를 찾아올 사람, 저 손학규가 나서야 손학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손학규가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춰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 시절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선남 분당에서 당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제일 잘할 사람은 손학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잘할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결국 국민은 손학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된 후보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손학규와 함께 2013년 체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갑시다. 중정북도에서부터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신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연이은 태풍 때문에 하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들 와주셔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꼭 정권 교체 해내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7일 충청권 정책 토론회 하지 못했습니다. 도민들과 약속, 방송사와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후보들 심기일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지금부터 더 잘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통합당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의 아픔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넘어 혁명적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제가 쟁쟁한 정치 선배들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 정당 근처에도 가지 않은 안철수 교수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현실 정치를 부여잡고 지금까지 정치 발전을 이루어온 공로들, 그 가운데 싸운 경륜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보여야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 제 눈에 비친 정치는 국민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딴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정치는 국민들과 무관한 자기들끼리의 일로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내 삶과 너무나 멀리 있다는 느낌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절망,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거부, 그 근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의 민주당 정부를 배출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저력과 선배 당원 동지들의 경륜, 거기에 정당의 쇄신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수권 정당의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제 생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지역이 낳은 국민시인 도종환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선거 캠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 정권 교체란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정치를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 그 높은 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은 골리앗처럼 막강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섭게 뭉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발전까지 가로막아온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세력입니다.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담쟁이처럼 수많은 잎이 벽면을 가득 채우면서 함께 손잡고 올라가야만 그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정권교체와 함께 많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양극화의 벽, 비정규직의 벽, 고용불안의 벽, 반칙과 특권의 벽, 좌절과 분노의 벽,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 사람 입장에서 꼭 넘어야 할 또 하나 높은 벽, 수도권과 지방 간의 너무나 심한 격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권 1등 국민과 지방의 2등 국민, 두 종류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잘못된 현실입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온통 서울로 몰려갑니다. 서울은 과밀이 걱정입니다. 반면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균형 발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나라의 질적인 발전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방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의 중심 충청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2014년 통합될 청주 청원시를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발전시켜 세종시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세종시의 관문역과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종시와 통합 청주 청원시 간의 교통을 확충하고 충남 보령 홍성으로부터 세종시와 통합시 그리고 경북 안동과 울진으로 이어지는 국토횡단 동서고속도로도 건설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혼이 담긴 충청을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과학, 연구, 기술, B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충청권의 균형발전 이제 제게 맡겨주십시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은 언제나 당선자를 점찍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늘 중립적이고 표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 통합에서도 충북은 모든 후보들과 지역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까? 과연 누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치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착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정면으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검찰의 유착, 그들의 특권 네트워크를 깨겠습니다. 특히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정권교체 꼭 함께 이루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하다 군수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장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동네 이장하느라 국민의 권리만한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신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대의원 여러분, 충북은 제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26년 전 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가 구속이 되고 청주교도소에서 수행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정치를 꺼냈을 때 저는 제 고향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풀뿌리 정치를 통해서 자치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 98%가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두관, 비가 올 때서는 우산 같은 대통령, 지치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상과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 김두관, 재벌과 특권층의 공화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로 완전히 개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야만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파 후보가 아니라 호남과 영남, 친노와 빈노, 진보와 중도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후보여야 합니다. 둘째, 기득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의 양보를 받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나 특권으로부터 자유롭고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저 김두관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여야 합니다. 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 단 한 번도 회절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김두관이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71년도 대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습니다. 예비군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빨갱이로 몰리고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를 호남 지역주의로 몰아간 것도 군사 독재 세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낡은 권위주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를 비주류 소수파로 몰아넣은 것은 특권 세력, 검찰과 보수 언론이었습니다. 김두관은 평화체제의 새 시도로 가는데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습니다. 김두관은 특권지배를 넘어 평등국가로 가는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반칙과 특권에 도전하는 정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저 김두관이라고 자신있게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패권주의라는 유령이 우리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지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규칙을 정하면서 후보자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95%가 투표를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을 운영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김두관 민주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떠난 국민들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 김두관 앞장을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꿔야 합니다. 소통하고 참여하고 통합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소통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민원공개법정을 열어 중요한 인허가권을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했고,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경남의 연합정치를 실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통합의 정치를 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되 적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저 김두관 상대방에게 칼줄을 쥐어주고 내가 칼날을 쥐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을 통합하고 좌우를 통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저 김두관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공기업을 민영하는 대표적인 재벌 밀어주기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문으로 또 중부권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할주를 확장하고 시설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저 김두관 책임지고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의 중심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청주시와 청군의 통합으로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는 100만 메가시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국민을 예배하는 작은 정부 대신 국민을 책임지는 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신자유에 사로잡힌 작은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는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산층은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는 90조 원이나 됩니다. 저 김두관은 큰 정부를 만들어 재벌과 기득권에게 더 큰 세금을 걷어들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잃어버린 복지를 돌려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110조 원인 복지 지출을 임기 중에 17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저 김두관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 대통령 김두관, 서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0년째 생선자판을 하는 저의 큰 누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년간 강부 생활을 한 제 큰형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고 지금도 자그마한 회사 경비원을 하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제 둘째 형님의 그 어려움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어서 부산으로 나가서 목욕탕 때밀이도 하고 옷값 굳은 일을 했던 제 형님을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뼛속까지 서민인 저 김두관, 서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김두관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일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되고 권력이 대물림되고 학벌이 대물림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확실하게 꺾을 후보, 민주당의 기호 2번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가겠습니다. 내년 2월 25일 제3기 민주개혁 정부를 당당하게 김두관이 여러분과 함께 출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김두관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잘 들으셨습니까?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빛나는 민주주의, 우리의 피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용서 숨친다. 감사합니다.
이번 투표는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세한 투표 안내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선희 주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본인 확인을 한 선거인께서는 지장을 날인하시고 투표권 카드 한 매를 발급받으십니다. 투표권 카드를 발급받은 선거인께서는 투표권 카드를 가지고 비어있는 기표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신 선거인께서는 투표기 투입구에 투표권 카드를 넣습니다. 이때 투표권 카드의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입구에 카드를 넣고 나면 투표기 화면에 후보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원하시는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 화면이 나타나면 본인이 선택한 선거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기 화면의 투표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하시고 카드를 투입구에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출구에서 투표권 카드를 반납하고 퇴장하시면 선거인의 투표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표 진행 요원들과 당직자들은 모두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의해 시작되고 투표 종료 선언으로 종료됩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계단을 통해 투표소로 이동해 주시고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럼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개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는 현재 시간 15시 18분부터 시작합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차례로 투표소로 나와 투표해 주십시오. 대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선 승리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참석하신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원들은 투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충북지역 경선이 열리고 있는 청주체육관입니다. 지금 막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끝나고 이제 대의원 현장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연설 주자로 나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는 묻지마 투표와 동원 경쟁이 난무하는 경선에 당원들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통합 행보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행차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설에 나선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오송일 첨단의료산업단지 추진으로 충북지사에게 감사패를 받았다며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충청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충청의 표를 달라고 표를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는 충북 출신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읽으며 담쟁이처럼 이 땅의 정치를 장악해온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끈끈한 카르텔과 같은 강고한 벽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후보, 기득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대의원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의원 투표가 끝난 후 앞서 진행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 결과가 합쳐져 충북 지역 총 득표수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마이TV는 오늘 결과 발표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충북지역 경선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최인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충북지역 경선이 열리고 있는 청주체육관입니다. 지금 막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끝나고 대의원 현장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설주자로 나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는 묻지마
와 동원 경쟁이 난무하는 경선에 당원들이 예로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통합행보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행차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설에 나선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오송의 첨단의료 산업단지 추진으로 충북지사에게 감사패를 받았다며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충청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충청의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는 충북 출신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읽으며 담쟁이처럼 이 땅의 정치를 장악해온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끈끈한 카르텔과 같은 강고한 벽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후보, 기득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대의원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의원 투표가 끝난 후 앞서 진행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 결과가 합쳐져 충북 지역 총 득표수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마이TV는 오늘 결과 발표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충북 지역 경선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